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동화작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 권의 장편 동화책과 2권의 그림책을 쓰고 그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되고 싶은 꿈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미대를 가야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저는 꿈은 꿈으로 남기고 고3 겨울 방학 때 서울로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격리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격리도 중요하지만 격리만 하라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격리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곳도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알게 되었어요. 저에겐 신세계였죠. 포토샵과 일러스트 그리고 쿼 편집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편집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24살 때부터 편집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 직업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항상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설레고 좋아서 퇴근해서도 디자인 노트에 거의 매일 디자인을 했었고 주말, 명절에도 쉬는 게 싫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5살 때 우연히 대학에 갈 기회가 되어서 시각 디자인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하다 보니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이 다시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림만 그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과 일러스트 학원을 병행하다가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서 디자인을 그만두고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어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서울로 짧게 일러스트 학원도 다니다가 대전에 일러스트 학원 1년 과정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 각자 그림책 만드는 게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저는 널 만나서 행복해를 그림책으로 만들었고 출판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미북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꿈꾸었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글을 쓰는 작가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드로잉 연습이나 습작을 그리면 순간순간 드는 느낌이나 감정을 항상 짧게라도 써 놓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널 만나서 행복해를 읽어봤던 아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오게 돼요. 더미북을 만들었을 때 주위 분들에게 읽어봐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 동생은 다짜고짜 언니, 널 만나서 행복해 출판되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책은 출판되기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 동생은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널 만나서 행복해 그림책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더미북을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그림책이었던 걸 장편으로 바꾸고 출판사 한 곳에 투고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칭찬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그림은 전문 동화 작가에게 맡기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글 쓰는 작가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을 하러 파주로 갈 때는 천국이었지만 글 계약만 하고 집으로 오는 동안 저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나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만 들었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친한 언니 한 분은 출판사가 사기꾼 아니냐, 혹시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첫 책은 글만 쓰면 어떻겠냐, 글 계약이 파기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첫 책은 글만 계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아니요, 저는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출판사에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출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책이 출판된다면 두 번 다시 널 만나서 행복해 책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캐릭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출판사에 투고하자마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에겐 기적이었고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첫 책이 얼마나 출판되기가 힘이 드는 건지 알고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널 만나서 행복해 책이 출판되니까 제가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 성격이 나서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너무 힘들겠지만 성격을 조금 바꿔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알리기 위해서 우연하게 강연을 시작하고 책 엽서를 만들어 나눠드리기도 하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프리마켓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언제쯤이면 이 어색함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첫 책은 그렇게 기적처럼 출판이 되었어요. 어쩌면 작가가 된 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힘들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참 인생은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작가님들은 작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서 작가가 되시는데 저는 우연히 동화책을 출판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저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부지런해야 하고 잠도 줄여야 하고 힘든 내색을 내기도 미안하니까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첫 책을 출판하고 두 번째는 그림책을 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때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처럼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골로 왔기 때문에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없고요. 다행히 요즘은 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림책은 다양한 종류와 장르, 전하는 메시지 등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 아직도 답답한 마음이 많아서 또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노력과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을
조금은 늦게지만 정말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림을 시작해서 꿈을 이뤘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투고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힘듦의 연속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힘들지만요. 작가라면 좋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저도 언젠가는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꿈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노력해서 이루시길 바래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